세상이 모두 잠든 새벽 4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낡은 단칸방에 냉기는 뼈를 파고들지만 이지한 씨에게 게으름은 사치일 뿐이죠.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냉장고 구석에서 유통기한이 사흘이나 지난 우유를 꺼내는 것입니다. 버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수구로 흘러가는 하얀 액자가 아까워 한참을 바라봅니다. 텅 빈 위장이 꼬르륵 소리를 내며 항의하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찬물 한 컵으로 속을 달랩니다. 지안아, 오늘도 정직하게. 엄마가 보고 계시잖아. 거울 속 야윈 자신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그녀의 유일한 아침 식사입니다. 낡은 에코백 속에는 닳아버린 솔과 독한 세제 냄새가 밴 유니폼, 그리고 심장과 가장 가까운 안주머니에 소중히 간직한 사진 반쪽이 들어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지안 씨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얼룩이 먼저 보이죠. 누군가 뱉고 간 검은 껌 자국.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위로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외제차에서 내린 세련된 구두들이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명품 가죽 구두의 광택과 지안 씨의 해진 운동화. 그 간극은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혹여나 구정물이 튈까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바닥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로비 속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는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들려옵니다. 천사그룹의 박만수 팀장입니다. 이지안 씨, 지금 장난합니까? 이 바닥 광택 죽은 거 안 보여요? 박 팀장은 광택이 번쩍이는 구두 끝으로 지안 씨가 방금 닦아놓은 바닥을 툭툭 칩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닦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파견직 주제에 눈치라도 빨라야지.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회사 격이 떨어진단 말이야. 똑바로 해, 알았어? 박 팀장의 모욕적인 언사가 로비에 울려 퍼지지만 지안 씨는 입술을 지식이며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그녀에게 이 일자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니까요. 잠시 주어진 10분의 휴식 시간. 지안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방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사진 속에는 화사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옆자리는 칼로 베어낸 듯 날카롭게 잘려나가 있죠. 지안 씨는 찢긴 단면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엄마, 나 오늘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낼게요. 그녀는 불안하거나 지칠 때면 늘 오른쪽 귓불을 만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린 지안을 달랠 때 해주시던 그 손길을 기억하기 위해서일까요? 차가운 계단에 앉아 사진 속 엄마의 미소를 보며 그녀는 다시 노란 고무장갑을 조여맵니다. 비록 지금은 바닥을 기며 남들의 얼룩을 닦아내는 처지지만 마음속에 품은 정직한 불꽃만은 꺼뜨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평온했던 그녀의 일상에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퇴근 무렵 박 팀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불러 세웁니다. 이지안 씨, 오늘 회장실 특별 청소 담당이 비었거든. 당신이 올라가 봐. 대신 절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알았나? 회장실.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금단의 구역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가 지안 씨를 싣고 위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나머지 반쪽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사람의 선의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폭력이 있을까요? 천사그룹 관리팀의 박만수 팀장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챙긴 비자금 관련 서류 일부를 소각하지 못한 채 실수로 흘린 것이죠. 그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가장 힘없는 사람, 지안 씨를 제물로 삼기로 합니다. 지안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낡은 에코백 안으로 고가의 사무용 소모품들이 무겁게 자리를 잡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안 씨는 평소처럼 성실하게 복도를 닦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잠시 후 로비에는 차가운 살얼음이 얼기 시작합니다. 거기 이지안 씨, 잠깐 서봐요. 박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가릅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지안 씨에게 쏠리죠. 당혹감에 멈춰선 그녀에게 박 팀장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요즘 비품실 물건이 자꾸 비더니만 당신 가방이 유난히 빵빵해 보이네. 당장 열어봐요. 네. 그럴 리가요. 저는 비품실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떳떳하면 열어보라니까.
좌르르 소리를 내며 바닥에 쏟아진 것은 때 묻은 고무장갑과 낡은 수첩, 그리고 반짝이는 고가의 만년필과 회사 비품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비수처럼 지한 씨의 가슴을 찌릅니다. 동정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경멸의 시선만이 그녀를 애워쌉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방 속에서 튕겨나온 낡은 사진 한 장이 박 팀장의 발치에 떨어집니다. 지한 씨가 목숨보다 아끼는 엄마의 사진 반쪽이었죠. 아, 안 돼요. 그 사진은... 지한 씨가 사진을 줍기 위해 바닥을 기어갑니다. 하지만 박 팀장의 구두 끝이 사진 위를 사정없이 짓누릅니다. 찌직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엄마의 웃는 얼굴 위로 검은 흙탕물이 번집니다. 이까짓 종이 쪼가리가 대수야. 도둑질하다 걸렸으면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지한 씨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낍니다. 가난하게 살았을지언정 남의 것에 손 뗀 적 없는 그녀의 자부심이 누군가의 야비한 술책 앞에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팀장님, 정말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믿어?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당신 당장 해고야. 경찰에 넘기기 전에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박 팀장은 승리감에 취한 듯 비열한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한 씨를 그대로 내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소각하지 못한 서류가 아직 회장실 근처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는 짐을 싸려는 지한 씨를 다시 불러 세웁니다. 이봐, 이지한 씨.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하나 주지. 지금 최고층 회장실 특별 청소 담당이 사고로 못 나왔거든. 오늘 그거 완수하고 오면 해고는 재고해볼 수도 있어. 함정입니다. 보안이 삼엄한 회장실에 문제 있는 파견직을 밀어넣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죠. 하지만 지한 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일자리는 그녀가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으니까요. 지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흙이 묻은 사진 반쪽을 닦아 안주머니에 넣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회장실이 있는 최고층은 공기부터 다릅니다. 발소리조차 숨죽여야 하는 무거운 정적. 지한 씨는 무거운 청소도구를 끌고 복도를 걷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이 공간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긴장감과는 다른 무언가 운명적인 이끌림이 그녀를 옥죄어 옵니다. 지한 씨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 문을 열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묘한 예감이 그녀를 엄습하죠. 과연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쓴 지한 씨가 마주할 진실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운명의 장난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지한 씨가 무거운 청소도구를 끌고 들어선 회장실은 마치 다른 세상 같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두꺼운 카펫과 은은한 침엽수 향기. 하지만 지한 씨의 마음은 여전히 박 팀장의 구두발 아래 짓밟힌 엄마의 사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혹여나 실수라도 할까봐 그녀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합니다. 극도로 긴장한 탓에 마른 침을 삼키며 책상 구석으로 손을 옮기죠. 그러다 거대한 원목 책상 한복판, 고풍스러운 은색 액자 앞에서 그녀의 손길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인. 25년 동안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고 주머니 속 낡은 종이 조각에서 마주했던 그 얼굴입니다. 지한 씨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엄마가 왜 여기에?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칩니다. 지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둔 자신의 사진 반쪽을 꺼냅니다. 흙탕물이 묻고 구겨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엄마의 사진 조각. 그녀는 홀린 듯 자신의 사진을 액자 유리 위에 겹쳐봅니다. 자네,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건가?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천사그룹의 수장, 최도진 회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역인 책상 앞에 주저앉아 액자를 만지고 있는 지한 씨를 보고 서슬퍼런 분노를 터뜨립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그만 실례를. 그 순간 최 회장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립니다. 화를 내려던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멈춰서죠.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귓불을 만지던 연희.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의 버릇이 눈앞에 초라한 청소부에게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팀장이 보안 요원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칩니다. 그는 지한 씨가 회장실 비품을 훔치거나 서류를 건드렸을 거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 도둑년이 결국 사고를 쳤군요. 회장님, 이 여자는 아까 로비에서도 물건을 훔치다 걸린 산업 스파이입니다.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들의 거친 손길이 지한 씨의 야윈 팔을 낚아챕니다. 바닥으로 팽개쳐진 지한 씨는 억울함과 슬픔이 뒤섞인 비명을 지릅니다. 아니에요.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제발 이 사진을 한 번만 봐주세요. 최 회장은 자석에 이끌리듯 지한 씨가 내민 사진 조각을 받아듭니다. 25년 전 아내와 딸이 실종되던 그 비극적인 날 사라졌던 사진의 나머지 반쪽. 흙탕물이 번진 종이 조각 위에는 그가 평생을 그리워한 아내의 미소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 자네가 이걸 어떻게 이름이 뭔가? 자네 이름이 뭐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젖어듭니다. 분노는 어느새 형용할 수 없는 충격과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죠. 찢어진 단면을 따라 흐르는 세월의 흔적이 마침내 완벽한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마치 처음부터 떨어져 본 적 없다는 듯 두 조각의 종이는 서로의 빈자리를 꽉 채웁니다. 그토록 차갑고 높았던 회장실에 25년 전의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듯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만남을 가만히 지켜볼 리 없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박 팀장의 눈동자가 불안으로 일그러지며 누군가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냅니다. 운명의 문이 열린 순간 지한 씨의 인생은 이제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과연 이 가녀린 여인은 자신을 짓누르는 음모를 뚫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그 진실을 지켜내는 일이 더 험난한 법입니다. 찢어진 사진 두 조각이 하나로 합쳐진 순간 최도진 회장의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25년 전 안개 속으로 사라졌던 아내와 딸. 그 혈육의 향기가 눈앞에 초라한 청소부 지한 씨에게서 배어나오고 있었죠. 최 회장은 이 사진의 거센 반발을 뒤로한 채 지한 씨를 전용 차량에 태웁니다. 향하는 곳은 도심 외곽의 유전자 연구소. 하지만 박 팀장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탄로날까 두려워진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괴한들을 고용해 연구소를 습격합니다.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립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연구소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최 회장은 겁에 질린 지한 씨의 손을 꽉 잡고 지하 금고실로 몸을 숨깁니다. 회장님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지한 씨는 바들바들 떨며 최 회장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평생을 혼자 버텨온 그녀였지만 난생 처음 마주하는 거대한 폭력 앞에 무력해집니다. 최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하지만 강단 있게 말하죠.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문틈 사이로 박 팀장이 고용한 괴한들이 들이닥칩니다. 최 회장은 비무장 상태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한 씨를 구석으로 밀어넣고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문 앞을 막아섭니다. 둔탁한 둔기가 그의 어깨와 등 위로 쏟아지지만 최 회장은 단 한 걸음도 비키지 않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핏방울이 최 회장의 눈가를 적십니다.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그는 뒤를 돌아 지한 씨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지한아, 괜찮다. 아빠가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 거다. 그 말 한마디에 지한 씨의 가슴속 맺혀있던 한이 무너져 내립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평생 그리워했던 아빠라는 단어가 목끝까지 차오릅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의 등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든든한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푸르스름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을 수습하는 사이 한승우 박사가 두꺼운 서류 한 장을 들고 나타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두 분의 유전자 일치율은 99.9%.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서류를 받아든 최 회장의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지한 씨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한 채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습니다. 25년의 긴 세월, 차가운 단칸방에서 홀로 견뎌온 시간들이 이 종이 한 장에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그때 형사들이 박 팀장의 팔을 꺾어 연행합니다. 그는 끝까지 발악하며 소리를 지르죠. 하지만 형사는 지한 씨의 가방에 물건을 넣는 장면이 찍힌 고화질 CCTV 복원본을 그의 눈앞에 들이댑니다. 박만수 씨, 당신을 횡령 및 증거 조작,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한 씨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억울하게 당하며 눈물 짓던 어제의 그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그녀는 비로소 정당한 분노와 당당함을 배웁니다. 박 팀장이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광경은 시청자들에게 가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선물합니다. 가자, 지한아. 이제 내가 있어야 할 집으로. 햇살을 받으며 연구소를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 길고 긴 터널을 지나온 부녀의 앞길에 눈부신 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한 씨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가난한 청소부에서 재벌가의 딸로 그녀가 마주할 새로운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지한 씨의 삶에도 마침내 눈부신 햇살이 깃들었습니다. 25년 만에 되찾은 최지한이라는 이름. 사람들은 그녀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재벌가의 권세를 누릴 것이라 예상했죠. 하지만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회장실이 아닌 차가운 지하 계단이었습니다. 지한 씨는 여전히 익숙한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신의 자리를 닦는 것이 아니라 동료였던 아주머니들의 손을 맞잡고 있죠. 지한 씨, 아니 본부장님,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아주머니, 저 지한이에요. 이제 여기서 편하게 차도 드시고 다리도 좀 뻗으세요.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신문지를 깔고 잠을 청하던 이들에게 지한 씨는 따뜻한 온돌 마루와 깨끗한 샤워실을 선물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의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영. 그것이 지한 씨가 보여준 첫 번째 행보였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 먹는 요리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지한 씨의 복수는 조금 달랐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박 팀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이 몰수될 위기에 처하자 절망하고 있었죠. 그때 그에게 전달된 것은 지한 씨의 짧은 편지와 가족들을 위한 거처였습니다. 박 팀장님,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법이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이들이 길거리로 나앉는 것은 제가 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했으니 부디 남은 생은 정직하게 속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분노를 품기보다 용서를 택함으로써 지한 씨는 진정으로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났습니다.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인격의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최 회장과 지한 씨가 나란히 섰습니다. 최 회장의 손에는 은색 액자가 들려 있습니다. 연희야, 우리 지한이 데려왔어. 이제야 이 사진이 주인을 다 찾았네. 지한 씨는 액자 속 엄마의 미소를 보며 참아왔던 속삭임을 건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빠랑 같이 있어요. 나 지켜주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 거기서 편히 쉬어. 나 정말 행복해질게. 화려한 만찬이 차려질 법한 대저택의 식탁 위에는 뜻밖에도 소박한 뚝배기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최 회장이 서툰 솜씨로 직접 끓인 된장찌개입니다. 와, 아빠. 아빠가 해준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이랑 똑같아요. 그래? 다행이구나. 아빠가 내 엄마한테 몰래 배운 보람이 있네. 많이 먹으렴, 우리 딸. 재벌 회장의 위엄도 파견직 청소부의 초라함도 그 식탁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아버지가 있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을 뿐이었죠. 창밖에는 어느덧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지한 씨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세상은 때때로 당신의 겉모습과 직업, 주머니 사정으로 당신의 가치를 매기려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짓밟고 누군가는 당신의 정직함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지한 씨가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건 그녀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정직이라는 등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버티고 있는 당신에게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낡은 유니폼 속에 가려진 당신의 진심은 그 무엇보다 눈부십니다. 고단한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낸 당신.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귀한 사람입니다.